안녕하세요. 기갑소녀입니다. 여러분들은 탱크라고 하면 어떤 모습을 먼저 떠올리세요? 포탑이 있고 긴 주포가 있고 무한궤도를 가진 차량을 먼저 상상합니다. 하지만 이런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집는 탱크를 꿈꿨던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헨리 윌리스가 그 주인공인데요. 그가 특허까지 냈던 탱크, 리핑 탱크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들려드릴까 합니다. 영어로 리핑은 팔짝팔짝 뛴다는 뜻입니다. 탱크가 팔짝팔짝 뛴다고? 맞습니다. 문자 그대로 팔짝팔짝 뛰는 게 바로 리핑 탱크의 핵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통통 튄다는 뜻을 가진 또 다른 영어 단어인 호핑을 써서 이 탱크를 호핑 탱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럼 리핑 탱크가 어떻게 생겼느냐?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야, 이거 압력밥솥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는데요. 맞아요. 생긴 것만 보면 압력밥솥 그 잡채입니다. 밥솥처럼 동그란 몸통에 360도 삥 둘러서 포를 배치했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우리가 탱크하면 흔히 상상하는 무한궤도가 없다는 거죠. 대신 스프링 지지대처럼 생긴 다리 하나가 몸체 한복판에 떡 붙어있을 뿐입니다. 헨리 윌리스가 탱크의 몸통을 둥글게 만든 것은 방어력 때문이었어요. 보통의 탱크들은 방어력을 앞면에 몰빵하기 마련인데요. 차체 모든 면에 두꺼운 장갑을 붙이면 무게가 무거워져 기동성이 떨어지거든요. 원형 자체는 탱크의 모든 면에 동일한 두께의 장갑을 적용해서 어느 쪽에서 공격을 받아도 동일한 방어력을 갖게 하겠다는 발상에서 나온 디자인이에요. 차체가 둥글기 때문에 적의 포탄을 맞았을 때 비켜내기 쉽다는 장점도 있었고, 포를 사방에 붙였기 때문에 측면에 있는 적을 공격하기 위해 포탑을 회전시킬 필요도 없었죠. 당시 미군의 대표적인 탱크였던 M4 셔먼이 포탑을 360도 돌리는데 15초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2차 대전 시절의 다른 탱크들에 비하면 상당히 빠른 속도였는데, 리핑 탱크는 이런 15초의 갭조차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파격적인 디자인이었어요. 그러면 각 포마다 포수가 한 명씩 붙어 있어야 하나?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리핑 탱크는 포탑을 회전시키는 대신 내부에 있는 의자를 회전시키는 방법으로 적은 인원으로 여러 대의 포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60도 간격으로 6대의 포를 몸체에 부착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되면 포와 포 사이에 사각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각각의 포를 좌우로 조금씩 움직일 수 있도록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사각을 60도에서 45도 정도로 줄이는 게 고작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냄비 뚜껑 손잡이처럼 생긴 거 보이시죠? 이건 전차장의 외부를 관측하기 위한 큐폴러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밥솥처럼 생긴 차체부터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까지는 전술적으로 기계공학적으로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효율적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말이 안 되는 얘기는 아니니까요. 문제는 추진제였습니다. 이 리핑 탱크가 추진력을 얻는 방식은 개구리처럼 폴짝 뛰는 것이었어요. 특허 도면에 따르면 이런 방식으로 움직이는 건데, 이렇게 뛸 수 있는 추진력은 3단으로 되어 있는 다리가 수축과 팽창을 반복해서 얻어진다고 하죠. 연식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걸 보자마자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있으실 거예요. 맞죠? 스카이 콩콩입니다. 이게 한국에선 80년대, 90년대 유행했던 장난감이지만 사실은 유구한 역사를 지닌 물건입니다. 스카이 콩콩을 미국에선 포코스틱이라 부르는데 이 물건이 발명된 게 무려 1919년이에요. 그 얘기는 리핑 탱크의 추진 방식 역시 스카이 콩콩에서 왔을 가능성이 아주 다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보고 아니 저 탱크가 어떻게 한 다리로 서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 탱크가 서 있을 때 디폴트는 이겁니다. 다리를 펴서 한 다리로 서 있는 게 아니라 평소에는 다리 실린더가 눌려 있어서 냄비가 바닥에 놓여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전진할 때만 한가운데 있는 다리 피스톤이 움직여서 차체를 튕겨내는 겁니다. 근데 사람의 체중은 스프링의 장력으로 어찌어찌 튕겨볼 수 있다고 하겠는데, 이 무거운 쇳덩어리를 어떻게 스카이 콩콩으로 튕겨낼 수 있다는 걸까요?
윌리스는 3단으로 되어 있는 금속 다리에 유압 피스톤을 설치하고 디젤 엔진의 폭발력에서 얻어지는 가스 유압으로 다리의 추진력을 얻겠다는 계획이었는데요. 문제는 가스가 폭발할 때 어느 정도의 팽창력이 얻어지며 차체가 어느 정도의 높이로 뛰는지에 대한 계산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당연하게도 공중에서 폴짝 뛰어오른 차체가 지면에 닿았을 때 승무원들에게 가해지는 충격에 대한 고려 역시 요만큼도 없었다는 얘기죠. 아마도 스카이 콩콩처럼 지면에 닿는 순간 다리의 피스톤이 수축되면서 흡수할 거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매번 콩콩거리며 튀어다니는 이 탱크에 타고 있으면 차체 내부는 그냥 멀미지옥이었을 것 같아요.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광경이네요. 하지만 이런 스카이 콩콩 추진 방식에는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연과 지지를 심각하게 가린다는 것이에요. 모래바닥에서 이 탱크를 가동시킨다? 그건 하이힐을 신고 해변을 걷는 것과 마찬가지 아닐까요? 진흙벌이라도 만난다? 그건 뭐 꼼짝도 못하게 되는 거죠. 결국 리핑 탱크는 현실화되진 못했습니다. 이 탱크가 그냥 상상력으로 아무렇게나 지어낸 물건은 아니었어요. 공학적인 설계 구조를 갖추고 있었고 미국 특허청에서 특허를 받은 물건이기도 하죠. 하지만 공학적으로 가능한 것과 실용성은 별개의 문제죠. 2차 대전 당시 미군 당국은 민간인으로부터 신무기에 대한 제안을 많이 받아들였다고 해요. 리핑 탱크 역시 미군에게 제안된 신무기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 탱크의 개념도를 받아본 미국 관계자들의 표정이 어땠을까 살짝 궁금해지긴 합니다.